여러분, 요즘 중국의 IT 업체죠. 하웨이가 아주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펼치면서 미국이 하웨이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은요, EPN이라고 해서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국 고립 정책이에요. 중국 외에 나머지가 뭉치자. 그래서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만들자. 이게 지금 미국의 요즘 제안이고 거기에 영국이 답을 했거든요.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경제 번영 네트워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와중에 미국은 반도체 하웨이에 하지마. 이게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예요. 2025년까지 최첨단 제품 10개를 세계 1등 만들겠다. 그렇게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많은 것이 세계 1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5G 통신 장비만 하더라도 하웨이가 1등입니다. 1등. 앞으로의 통신 장비는 5G 형태 아니에요? 장비나 설비가 지금 하웨이가 1등 하니까 트럼프가 하웨이 거 쓰지 마세요 하고 전 세계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웨이에 이제 반도체까지 주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또 대만 업체가 TSMC가 그대로 반응을 했어요. 안 주겠다. 대신에 미국에 투자하겠다. 12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삼성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 공장 텍사스 오스틴에 확장하려고 하고 있죠. 이것도 미국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건 이야기를 했지만 메모리 반도체인 D램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가 없습니다. 제재가 없습니다. 조만간 제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워낙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걸 줄이게 되면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 73.4%를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공급을 하는데 이거 규제를 함부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트럼프는 할 거라고 보는 거죠. 트럼프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반도체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하웨이는 다급해서 삼성, SK에 D램 끊지 마. D램 안정적으로 공급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요. 삼성이나 SK의 어떤 불안함도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지금 끊을지 모르잖아요. 트럼프가 그렇게 제재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시안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저는 그냥 생각이 굉장히 간단해요. 규제가 되면 중국에 있는 공장은 돌아갈 수 있잖아요. 중국에 있는 공장은. 아마 그것 때문에 뭐 수백 명을 급파를 해서 지금 중국 쪽에도 정설을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그렇게도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생산의 효율화 정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지금 이 반도체 속에 하웨이도 굉장히 다급해서 삼성이나 SK의 D램 공급 끊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삼성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분 반도체 만약에 끊으라고 하면 대한민국에는요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미국이 그만큼 사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17%입니다. 17%. 게다가 이 17% 중에 중국으로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중국으로 판매하는 게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 반도체가 말입니다. 직접 우리가 수출하는 게 39.7%예요. 직접 수출하는 게. 그리고 홍콩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게요. 거의 한 10%가 좀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반도체 전체 금액이 한 950만 달러? 아니 죄송합니다. 950억 달러인가요? 예. 그렇게 되지만 중국에 수출하는 거는 뭐 그 정도면 뭐 말에 못하겠습니까? 이 반도체 타격이 우리 수출에 엄청난 타격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 예. 이거는요. 상상하기도 진짜 무섭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쪽에 대한민국은 예,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수단이 있느냐는 거예요. 대안이 뭐냐? 대안 없습니다. 대안 없어요. 아니 중국 편을 들게 되면 중국이 보복할 거고 미국 편을 들게 중국 편을 들게 되면 미국이 보복할 거고 미국 편을 들게 되면 또 중국이 보복할 거예요.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빵빵 터질지도 몰라요. 사실 2016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드 보복 엄청났잖아요. 우리 국가에 준 충격은 말로 표현을 해서 못하겠습니까?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2016년에 중국에서 104만 대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8만 대 팔았어요. 지난해 68만 대. 롯데는 어떻게 됐어요? 롯데그룹은 중국 사업을 아예 철수를 했어요. 미국이요? 미국 보복도 마찬가지예요. 관세폭탄으로 또 엄청나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 관세폭탄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요. 지금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참 안타깝다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참 처분에 맡겨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예. 메모리 반도체 쪽은 규제에 안 들어가길 바라겠다.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 현지화를 통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과연 그게 쉽겠느냐. 예. 미국이 그조차도 봐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건 지난해 말로 보면 전체 수출액의 25.1%를 수출하고 있고요. 미국에는 13.5%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양국가한테 오히려 양쪽에 다 보복을 맞은다면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외교력밖에 없거든요. 미국에 대한 외교, 중국에 대한 외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외교에는 좀 많이 미숙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외교력을 철저하게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K방역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 K방역에 성공한 모델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외교력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